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모기록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모기록 역사는 보건정보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서 매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주제이고요. 근데 점점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핵심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기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을 해갔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일단 이집트 시대부터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집트 시대 전부터 이제 뭐 벽화나 아니면 어떤 조각에서 이제 어떤 이모기록의 역사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술을 행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쓰여진 거는 이제 이집트 시대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는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이제 토트라는 이제 인물인데요. 토트는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시대는 이제 어떤 인간의 업적 같은 것도 다 신격화하는 시대여서 이제 토트라는 그 신도 사실은 실제 인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제 신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이집트 의사들의 그 수호신으로 숭배가 되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발명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총 42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서 6권이 유약서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이모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모텝은 이제 역사적으로 최초의 이제 실존했던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모텝이라고 하는 그 인물 이름이 이제 저는 조금 익숙했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유명했던 영화 중에 미라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미라 그 영화에 진짜 악역으로 나오고 정말 그 미라로 나왔던 인물 이름이 이모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때 그 영화가 되게 강렬해가지고 이제 이모텝이라는 그 인물 이름을 되게 저는 쉽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구글에 한 이미지로 이모테 한번 쳐보시면은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모텝이 이제 실제로 이집트 시대 때 존재했던 의인이고 이 이모텝이 유명한 이유는 오늘날의 그 이모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정식 이모기록을 저술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식 이모기록 이름이 이제 에드윈 스미스 파피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모기록 이름도 외워주시면 좋고 이 에드윈 스미스 파피러스를 저술한 인물은 이모텝이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두루마리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런 두루마리에 막 이렇게 빼곡하게 정말 오늘날의 이모기록처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이제 그 12장에 걸쳐서 이 48건의 임상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파피루스 에버스라고 하는 고대 의학론서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피루스 에버스에는 이제 질병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훌륭한 치료법을 이제 기록한 논서인데 이제 그 문제집에 보면은 이제 내과 치료 내용으로 지금의 관절봉과 같았다라는 설명도 있어서 같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집트 시대 때는 토트라는 신이 있었고 이제 토트 신은 이집트 의사들의 수호신이구나. 그리고 이모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의인이고 이제 최초 이무기록인 에드윈 스미스 파피러스를 저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의학 논서로 이제 파피러스 에버스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관장법과 같은 이제 논서였다. 이 정도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스 시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서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 두 명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스클로피어스, 두 번째 인물은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첫 번째 아스클로피어스는 이제 이집트 시대로 따지면 이모텝에 상응하는 의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그리스 시대 때 뭐 조각가나 미술가들이 아스클로피어스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제 지팡이에 이렇게 그 꼬여 있는 그 뱀으로 아스클로피어스를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팡이에 꼬여 있는 뱀 그림이 오늘날에도 계속 의료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아스클로피어스는 이제 의학자인데 이 아스클로피어스를 따르는 의사 집단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아스큘러피아덴인데
이제 아스클로피어스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사원으로 이제 의사들을 훈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곳, 사원의 이름이 또 아스클로피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로피어스, 아스클로피아데, 아스클로피아 약간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각각 뭘 의미를 하는지 이제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히포크라테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분이에요. 히포크라테스도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의무기록 말고도 다른 보건 쪽 과목에서도 한 번쯤 이제 앞으로도 들어볼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면서 이 아스클로피어스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출생을 그리스 코스 섬에서 출생을 했다. 이제 간혹 이제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보기에 이런 보기도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넣었고요. 히포크라테스에서 또 유명한 거는 이제 선서를 저술한 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된다는 환자 정보 비밀에 대한 개념. 윤리 개념의 효시를 이뤘다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사들이 졸업할 때 이제 그 선서를 같이 이제 외치고 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 사체익서를 구체화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혈액, 담즙, 점액, 흑담즙 이렇게 우리 몸에는 사체 4가지의 체액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불균형이 생겼다, 뭔가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그때 질병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를 이제 정리해보면 아스클로피어스라는 의학자가 있었고 아스클로피아데라는 이제 그 아스클로피어스를 따르는 의사 집단, 그리고 아스클로피아라는 사원이 있었고 히포크라테스라는 인물은 의학의 아버지고 아스클로피어스의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술하고 의료정보 비밀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 이제 사체액서를 구체화하신 분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갈렌이라는 그 의학자가 이제 유명한데 갈렌은 황제 치료로 유명하고요. 또 동맥의 기능을 처음으로 인지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석증 통증에 대한 이론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황제 치료, 동맥의 기능 인지, 담석증의 통증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신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렌이라고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최초의 의학 잡지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의학 잡지 이름은 이제 로마나 액타 다이얼나라고 해서 이 이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이제 모하메드 시대 때로 넘어오면은 이제 라체스랑 아비세나라는 이제 두 명의 또 의사가 나오는데 라체스는 이제 천연두랑 홍진에 관한 이론을 저술해서 이제 최초로 이 두 질병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고 이제 이론을 저술한 걸로 유명하고요. 또 이제 봉합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양의 창자를 꼬아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또 알코올로 상처를 닦아낸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라체스는 유명하고요.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외워주시고, 또 아비세나는 순회의사예요. 순회의사이니까 이제 그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 얻게 되는 임상 지식을 활용해서 또 논문도 저술하고요. 그래서 모하메드 시대는 라체스랑 아비세나 이렇게 두 명의 이제 의사들을 외워주시면 좋고, 그 다음 중세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병원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병원은 세인트 바솔로메스 하스피럴이라고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중세기에 처음 이제 개원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영국 런던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자들의 이제 기록을 작성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오늘날의 의무기록실에 해당하는 의학도서관도 이제 최초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문예부흥기로 오면은 또 유명한 인물이 이제 바셀리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셀리우스는 뭐로 유명하냐면 해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때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시체 해부는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해부가 금지니까 이제 뭐 인체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 싶었죠. 거의 없었죠. 그 앞에서 이제 그리스 시대 때 뭐 아스클로피어스나 히포크라테스도 굉장히 유명한 의인이지만 사실
해부학이 이제 금지되어 있어서 그냥 그 뭐 원숭이나 뭐 개 이렇게 동물의 그런 그 동물을 해부한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이제 의술을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발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베셀리우스 이후로 이제 해부학이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해부학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체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로 인해서 또 의술이 또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바셀리우스는 이제 죄인의 그 시체를 비밀리에 입수를 해서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책까지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해부학 책을 저술을 하는데 그 이름이 페브리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면 뭐 파프리카 같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페브리카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제 그 최초의 그 해부학 책은 페브리카고 이 페브리카를 저술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베셀리우스를 이제 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세기로 넘어오면은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켄틴 존 그라운트가 런던의 사망 일람표를 발표한 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의료 통계 개념을 대두해서 이제 통계 쪽에서도 유명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어떤 그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인문기록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일컬어지고요. 런던의 사망 일람표 같이 외워주시고 이제 18세기에는 또 두 개의 병원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는 세인트 바솔로메스 하스피럴이었고 18세기로는 페닐실비아 하스피럴이랑 뉴욕 하스피럴이 나옵니다. 페닐실비아 하스피럴은 이제 그 키워드는 이제 법인체로 창설이 된 병원이고 1873년부터 병력 기재랑 환자 세기는 시작한 병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뉴욕 하스피럴은 이제 그 환자 등록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의무기록과 가장 유사한 기록을 작성을 했고 그 이제 질병 세계는 시작한 병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의 병원은 이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럴이 개원을 했는데 이 매사추세츠 병원은 뭐로 유명하냐면 이제 오늘날의 그 의무기록사, 오늘날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최초의 의무기록 사서를 이제 채용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초의 의무기록 사서의 그 이름도 중요한데 이제 마이어스라는 그 여사분이세요. 그래서 마이어스를 채용을 해서 이제 그 의무기록을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 협회가 생겼을 때 이제 북미주 의무기록 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매사추세츠 병원 개원을 했고 최초의 의무기록 사서를 채용을 했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의무기록 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이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와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의무기록 역사가 발전한 시기가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전문 직종도 탄생을 하고 이제 의무기록법도 정말 제대로 이제 발전하는 시기가 20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1914년에 일단 미국 외과학회가 창설이 되고 그 이제 학회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은 이제 수술 수준을 약간 향상시켜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면은 이제 뭐가 부족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되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이제 또 기준을 보려면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수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이제 기록부터 잘 기록을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작성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 표준화 심사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났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뭔가 병원을 이제 심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28년에 이제 미국 외과학회에서 임상학회를 개최를 해서 이때 이제 마이어스를 위원장으로 이제 논의를 했고요. 이제 마이어스가 아까 그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최초로 이제 채용이 되었던 의무기록 사서였죠. 그래서 이 마이어스 위원장으로 이제 의무기록의 협회가 또 필요하다. 이제 더 이제 의무기록을 잘 작성해야 된다. 그런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북미주 의무기록 사서 협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2년에 이제 그 1914년에 시작했던 그 병원 표준화 심사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표준화 사업이 이제 JCAH라는 곳으로 이관이 되면서 인가 제도로 바뀌게 돼요.
이제 심사, 표준화 심사가 이게 이제 명칭이 인가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그 주관하는 기관도 이제 JCAH로 이제 이관이 됐다. 이렇게 사건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JCH의 구성 문제도 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같이 보면은 JCH는 미국 의학협회랑 이제 미국 병원협회, 그리고 미국 외과학회, 미국 의사회,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그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표준화에서 인가 제도로 바꿔서 이제 병원들을 또 심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무기록이 발전하게 된 중요한 역사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메디케어 사회보장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래서 메디케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국가가 제3의 그 지불자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도 어떤 체계화된 그런 기록에 의해서 이제 그 진료비를 상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무기록이 더 발전을 하게 되었고, 또 DRG라는 개념도 생기면서 또 의무기록이 발전했습니다. DRG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이제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질병군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가를 매겨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해서 수가를 매겨놓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DRG를 DRG도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DRG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의무기록이 더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정보기술 발달도 이제 의무기록을 더 발전시켰죠. 그래서 21세기로 오면서 계속 이러한 발전이 이어져서 이제 IT가 발전을 하면서 보건의료 정보 관리 분야가 이제 신속하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이에 맞추어서 이러한 그 보건 정보의 그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 정보 관리자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까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보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단 최초로 서양식 그 병원이 설립하게 된 때는 1884년 이제 광해원이라는 이제 그 서양식 병원이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1962년에 이제 선교의사 머레이에 의해서 뭐 질병색인이라든지 뭐 환자색인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의무기록 체제를 이제 잡아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발전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협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이제 사단 법인체로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81년에 이제 미국처럼 이제 표준화 그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병원들을 심사하는. 그래서 병원 표준화 사업은 81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의무기록사 제도가 이제 법제화되면서 이제 그 의무기록 그 전문가 직종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85년부터 이제 매년 연 1회 국가 면허 시험이 실시가 되었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오늘날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의 그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이제 그 보건의료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의무기록사라고 불렸었는데 그 전문 직종의 그런 명칭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이제 협회도 이제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로 계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이렇게 좀 이제 발전하는 것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짧게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